스타트. 우선 100분이 넘게 들어오시면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크나큰 김유진입니다. 네. 우선 잠시만 저도 V앱을 잠시 제가 제 V앱을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저번 주 저희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번 주 수요일 날은 방송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팅커벨의 하루는 어땠나요가 오늘이 마지막 방송으로 이번에 이 사연을 읽어드리는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뭐 어제 승준이가 V앱을 켰던 것처럼 V앱으로는 어쨌든 계속 만날 수 있고요. 다음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와이크나큰 텔레비전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뭐 사연 이 방송 사실 뭐 이렇게 재미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소통을 위해서 추구했던 방송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방법으로 또 여러분들께 재밌는 이야기라던가 소통에 대한 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제가 1시간 정도를 방송을 하려고 항상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제가 준비했던 사연들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좀 뭐라 해야 되지? 막아뜨잖아요. 막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시간들이 이렇게 좀 뜨니까 그냥 시작부터 조금 여러분들과 또 2주 만에 만난 거니까 좀 떠들다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우선 처음에 바로 시작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저도 샵 가는 거랑 밥 먹으러 나갔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와, 오늘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옷 굉장히 이쁘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핑크색에 대한 언급이 좀 잦아지면서 팬분들도 핑크색의 아이템들을 좀 많이 선물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핑크색을 입었어요. 사실 이게 뭐 예전에 받은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입어봤습니다. 양치는 마저 하시고 오셔도 돼요. 댓글 좀 보면서 댓글 좀 읽어드리고 얘기도 좀 하고 사연 몇 개 또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연을 어디다 적으시냐면요, 저희 크나큰 공식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그냥 제일 첫 번째 카테고리에 그다음 또 크나큰 V앱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1월 10일 사연 게시판이라는 곳에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은 이제 이거 막 작은 컨텐츠긴 하지만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많이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은 죄송하고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어쨌든 몇 가지 사연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네, 어쨌든 좀 재미있게 사연 읽어보려고 많이 또 노력도 했거든요. 아, 오늘은 제 핸드폰이 아니라 네, 저희 직원분 핸드폰 빌려서 하는 거니까요. 오늘은 뭐 옆에 또 보조 배터리도 역시 꽂아놔서 충분히 안전한 1시간의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사연 방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네, 배터리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쨌든 이렇게 댓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그걸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연을 들으시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은 네, 얘기하고 떠들다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방송에 사나를 초대할 수는 없고요. 사나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사나 거기서 보세요. 저희 오늘 다 같이 애들이랑 저녁에 고기 먹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요새 독감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그 감기가 엄청 유행한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진짜 한 오늘 포함해서 내일까지는 굉장히 추울 예정이니까 옷 좀 단디 입고 다니시고요. 네. 패딩 꼭 입고 다니시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막 효율성이 좋은 건 아니지만 손난로나 핫팩 같은 거 좀 준비해서 다니시면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기 진짜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 팬분들이 굉장히 감기가 많이 걸리셔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아기 상어송이라고 뭐 올려주셨는데 아기 상어송을 제가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항상 이 방송할 때 아무도 없어요, 회사에. 그리고 또 이게 제 자리라서 뭐 제가 오늘 좀 뭐 소심하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별로 다를 거 없어서 원래 늘 전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제 눈 안 빨간데 빨갛지 않아요. 하얘요. 입술은 샵에서 해준 거예요. 필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필터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저희가 일본 가서 콘서트 하고 왔죠. 하루에 2회 공연 해가지고 한 회당 17곡 정도 불러서 네, 2번 하고 왔죠. 요새 듣는 노래를 하시면 뭐 10cm 선배님의 새벽 4시라는 곡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자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래 옛날부터 굉장히 저는 좋아했던 곡이지만 성시경 선배님의 희재 굉장히 좋아합니다.
뒤에 걸어놓은 저 장식은 장식이 아니라 어떤 외국 팬분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 안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카드와 저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냥 걸어놨어요. 저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애들이랑 그냥 삼겹살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진짜로. 이게 댓글을 보면 댓글이 지금 채팅이 2179개 있고 막 그게 한 번 올라갈 때마다 15개 정도씩 올라가는데 읽는 와중에 다음을 넘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저희가 딱 그 일본의 요코하마에 도착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었죠. 새벽 한 3시에서 4시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그날 방을 혼자 쓰고 있었는데 사실 지진을 한 3번 정도 느꼈어요. 저희가 총 일본을 가면서 지진 3번 정도 느꼈는데 그냥 이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또 흔들리나 보다라는 수준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13층에 있었거든요. 13층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고 있는데 누가 침대를 그냥 엄청 힘센 두 분이서 제 침대를 엄청 이렇게 막 이 정도로 흔드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언제 이게 어느 수준이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위험한 건지를 전혀 저는 감지할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역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조금 걱정되고 무섭긴 하더라고요. 사실 일본이 좀 그 내진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아니 뭐 지진 하나 때문에 생존 키트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요새 사진을 안 올리는 이유가 잘 나오는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메이크업 돼 있고 머리 좀 돼 있을 때 사진 좀 찍어 놓고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좀 풀까 그렇게 생각하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많이 조금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팬분들은 이게 되는 건가 지금? 연결이 굉장히 지금 이게 뭐 핸드폰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이 조금 불안정하다고 뜨긴 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V앱 할 때도 그랬지만 네, 조금 이제 뭐 끊기는 일이 있다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아무리 해도 이게 좀 평생 남기네. 그래도 조금 잘 나오는 걸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셀카를 풀 때는 굳이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진 않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올려도 되겠다, 올리면 좋아하시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올려드리는 거라서. 샵 간 날이 가장 잘생겼죠. 그래도 그냥 평소에 있는 그런
평민 유진보다는 네. 네, 사진 사진 자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평민 유진 네. 사실 근데 그때 저희가 테마를 갖고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가장 저는 평민이 하고 싶었어요. 평민 옷이 가장 좋았어요. 왕 옷 너무 부담스럽고 평민 아니면 양반이 제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평민을 딱 뽑았을 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한 20분 때까지 좀 떠들고 네,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이는 추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골랐죠. 각설이 쓰면 사실 근데 각설이 쓰면 제가 좀 까불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타입은 또 아니다 보니까 각설이는 사실 희준이가 좀 가장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좀 보면 좀 각자 캐릭터에 맞게끔 좀 잘 입지 않았나. 너무 끊기시면 다시 한번 재접속해서 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설이가 가만히 있고 되게 진지하고 이러면 사실 좀 재미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저희가 그 민속놀이 하는 마크텔에 대한 얘기예요. 못 보셨던 분들은 마크텔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크나큰에 대한 매력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마크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또 준비해서 마크텔 내보낼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이 봐주시고 재밌게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크텔이 좀 크나큰한테는 굉장히 좀 각별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테마들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줄 수도 있고 사실 브이라이브는 좀 어떻게 보면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테마 같은 게 컨텐츠 같은 게 근데 크나큰으로서 뭔가 재밌는 컨텐츠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는 마크텔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보시지 않나. 마크텔이 이제 막 방탈출도 하고 그다음 뭐 귀신 그다음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뭐 일본이라던가 일본 첫 콘서트 할 때라던가 뭐 등등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 크나큰에 대한 상황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지 않나. 막 그 Yes or No 같은 거 했을 때도 굉장히 근데 진짜 Yes or No는 진짜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안 하고 싶어. 꼭 멀리 갈 때만 Yes or No를 해서 멀리 가는데 잠도 못 자, 노래도 못 들어, 에어컨도 못 틀어 막 이러면 또 밥도 못 먹어 말하면 밥은 주겠지? 어쨌든 일해야 되니까. 그쵸. 보는 분들은 참 재밌겠지만 그 막상 당사자들이 되면 진짜 에어컨 안 틀고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가는 거랑 잠 안 자고 계속 뭔가를 말하고 뭔가 하고 막 차 안에 사실 진짜 한정적이거든요. 그다음 또
되게 웃긴 거는 승준이랑 저랑 계속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한정적이고 막 이러니까 인성이 오니까 또 너무 시끄럽고 거기다가 노래까지요. 인성이 디스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데시벨 체크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저희가 V앱에서 제가 그냥 엄청 크게 정인성을 불렀었었는데 인성이는 그냥 말하는 게 저의 데시벨 수준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게 전 그냥 정말 크게 불렀는데 그 기준치가 어떻게 딱 말하는 기준치 수준인지 참 그쵸.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떠드는 사람 있으면 조용한 사람 있어야 되고 뭐 어지른 사람 있으면 정리한 사람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필요한 거니까요. 손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밴드 붙여놨어요. 왜 다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방에 있으면 좀 멀리 크게 부르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불렀는데 또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20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귀여운 사연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게 저도 사실 조금 끊기거든요. 뭐 조금 뭐 서버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떠서 끊기는 거는 저도 사실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사연, 크나큰 없는 팅커벨 만나기입니다. 제가 중간에 말이 없거나 그러면 불안정하다고 떴을 때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중간에 이제 읽는데 막 끊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크나큰 없는 팅커벨 만나기입니다. 크나큰 컴백을 기다리다 지친 팅커벨들이 홍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드디어 당일 두구두구두구두구 토요일 12시에 목에 핑크핑크한 공식 카드 지갑 메고 만난 팅커벨들. 아침도 안 먹고 만나서 얼굴 보자마자 배고파 하면서 가기로 결정했던 식당을 찾아 떠났습니다. 팅커벨 조건이 길치였나봐요. 다같이 길을 잃고 두리번 거리다가 한참 지나서야 원래 가려고 했던 식당을 찾았어요. 네, 메뉴 선택에 살짝 미스난 핑크색 크림 파스타도 있었지만 옴뇸뇸 먹고 버스킹 보러 출발. 네, 큰망진창 만담 형제 크나큰 팬답게 길 가다 앞보면 사라지는 팅망진창도 선보이고 떠들면서 홍대 거리를 접수했습니다. 자리 잡고 버스킹 구경하는데 자꾸 어디서 본 사람들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유 활동 때 같이 하셨던 분들이라고. 역시 팅커벨이 자주 봤다 하면 크나큰이랑 활동 겹친 걸로 라고 탕탕탕 결정을 했어요. 뭐 중간에 키 크고 잘생긴 오빠들이야 몇 분 봤지만 크나큰이 최고야. 올 오빠들이 짱이지 하면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먹는 이야기지만 쓰는 것 같아 돼지 같지만
사실 맞습니다. 저녁 먹고 카페로 이동해서 크나큰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각자 최애 노래가 최고라고 우기기도 하고 성대모사 한 번씩 툭툭 해보고 하다가 결론은 크나큰 최고로 끝을 봤어요. 얼굴 보면 늘 크나큰을 바라봤던 터라 한쪽 구석이 허전하긴 했지만 역시 팅커벨이 자주 봤다 미안해요. 내가 지금 정신이 안 나와. 크나큰이 최고인 걸로 끝을 봤죠. 얼굴 보면 늘 크나큰을 바라봤던 털 한쪽 구석이 허전했지만 역시 팅커벨들끼리 만나니까 크나큰으로 가득 차니까 좋았어요. 다음번에 어른 팅커벨들끼리 짠 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답니다. 다음 모임 장소에 맛집 잘 알 유진 오빠가 정해주세요. 크나큰 김유진이 추천하고 소개하는 팅커벨들이 가면 좋은 곳 알려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줄을 착각해서 딴 거 읽어버렸어요. 똑같은 건데 이렇게 팅커벨들끼리 정모를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우선 이분이 굉장히 뭐 이렇게 막 두구두구두구라던가 배고픔이 배고파 이런 거나 옴뇸뇸뇸뇸 뭐 이런 거 적어주셨는데 귀엽네요. 심지어 또 여기 다음 맛집 장소는 유진 오빠가 정해주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저보다 동생이겠죠? 정모 맞죠? 이게 정모라고 하나? 정모 아닌가요? 저는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그냥 약속인가? 네. 저도 사실 최근 들어서 요새 돌아다니질 않다 보니까 좀 막 맛집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가봐야지 그게 맛집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데 맛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홍대 특히 멀어서 더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맛집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막 가야 된다 하면은 가는데 찾아서 가겠는데 홍대에서 아는 맛집은 저는 하카다분코라는 라멘집밖에 없어요. 저는 거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카다분코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가끔 늦게 가면은 그걸 안 해요. 장사를 안 해. 다 팔렸다고 재료가. 그런 맛집이어서 강남 쪽 맛집? 강남에는 그 가끔 이제 좀 토속적인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전, 그다음에 뭐 두부김치,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어린 친구들은 사실은 못 먹겠지만 이렇게 좀 성인이 되신 분들은 이제 막걸리 이런 것도 이렇게 드셔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막걸리가 조금 이제 못 드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알밤 막걸리라고 굉장히 맛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역 CGV 뒤쪽 편에 보면은 편의점 하나 있는데 그 편의점 뒤쪽 골목에 길이 하나 있거든요. 편의점 바로 뒤쪽 골목에 이렇게 되게 막 엄청나게 조그마한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전집이 하나 있어요. 네. 저는 거기서 두부김치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부김치 가끔 두부김치가 생각나면 가끔 그 집을 생각하고 하죠. 요새 못 갔어요. 되게 못 갔어요. 너무 맛있는데 거기 가서 두부김치 알밤 막걸리에다가 해물파전 먹으면 기가 막혀요. 그렇게 먹으러 가고 싶네요. 네, 어쨌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귀여워요. 이 친구도 제가 이걸 뽑은 이유는 저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팅커벨입니다.
일하면서 종종 말 실수를 하곤 하는데 오늘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적어볼까 해요. 손님이 주문하신 케이크를 픽업하는 순간 손님이 들고 계신 진동벨을 받으면서 케이크는 안 드시면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데 그때 멘트가 겹쳐버리는 바람에 진동벨은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손님도 말한 저도 서로 어리둥절하다가 웃고 손님이 가셨는데 아니 이분이 글쎄 정신없이 웃는 사이에 손님이 정말로 진동벨을 가지고 가셨어요. 냉장고에 넣으러 가셨나봐요. 네. 결국 다시 오셔서 주시고 가셨지만 정말 냉장고에 보관하러 가셨는 줄 알고 심장이 떨려버림. 생각보다 진동벨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집에 7번 진동벨 있으시는 분 계시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유찌모찌 오빠도 알바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오빠는 알바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나 실수한 경험이 없나요? 궁금해요. 팅커벨들에게 오빠의 사연도 공유해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저도 카페 아르바이트 해봤거든요. 카페에서 이제 주문 받고 이제 저는 그 블렌디드 파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블렌디드 만드는 거에 서버로 좀 봐주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동대문에서도 사실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동대문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옷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 가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손님 막 사람 잡고 막 어떻게든 팔라고 하잖아요. 막 오늘 신상 왔다고 뭐 이쁘다고 형 오늘 되게 옷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아유 거기 누나 아유 이거 되게 이쁘다고 입으면 대부분 이쁠 것 같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동대문에서 막 팔잖아요. 근데 제가 바지를 파는 바지랑 그러니까 의류를 파는 그 지점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저는 진짜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이번에 뭐 되게 이쁜데 옷 되게 이쁘게 잘 들어왔는데 한번 보고 가라고 막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장님한테 혼난 적도 있고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동대문은. 근데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뭐라고 하는데 뭐 막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먼저 막 말하는 거야. 라지? 뭐 스몰? 뭐 이러면서 스몰 이러면 막 고기 끄덕이면 막 스몰 갖다 드리고 피팅 막 이러면 여기서 피팅룸 막 이러면서 바디랭귀지랑 굉장히 간단한 영어를 사용하면서 저도 옷을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외국인들 오면 진짜 힘들어요. 특히 이제 뭐 중국 분이라시던가 일본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도 서로 영어를 못할 때 진짜 최악이에요. 그럼 서로 되게 가끔 멍 때리고 막 이런 거 되게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생존을 위한 영어였는데 진짜 답이 없으면 막 옆 가게에 뭐 조금 뭐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분들 막 가가지고 부탁해요. 정말 죄송한데 저희 가게에 누구 왔는데 저 진짜 말 한마디도 못한다고 진짜 좀만 부탁한다고 이거 막 하면서 막 가가지고 부탁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저도 막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번역기를 막 사용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번역기를 아무리 잘 써도 이게 서로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번역이 안 되잖아요, 아예. 그래서 문지기 알바 썰이 뭐죠? 제가 문지기를 했었나요? 문지기를 했었어 내가?
제가 문지기를 알바했었나요? 문지기? 문지기가 뭐지? 네, 제가 알바 경험이 나름 많지만 문지기 알바는 잘 모르겠다. 문지기가 뭐지? 맞아요, 행주산성은 했었죠. 저희가 엑스트라 알바하면서 행주산성 했는데, 행주산성에 그 행주대첩을 이제 하려고 그거 했었어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막 뽑아가지고 행주산성까지 그 버스를 타고 열심히 가서 행주산성에서 옷을 이제 뭐 왜군이면 왜군, 뭐 한국군이면 그 조선군이면 조선군인가? 그냥 뭐 옷을 갈아입고 막 아침에 이게 무술 조금 배우고 칼 이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 막 돌고, 아니야, 행주산성, 그러니까 행주대첩 그 영화가 아니라 그냥 행사, 행주산성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그 엑스트라 거기 뭐 그 보내주시는 분들이 저를 거기다 보낸 거예요. 엑스트라 알바 잠깐 했을 때.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 말도 보고 막 삿갓도 한번 걸쳐보고, 이게 뭐 그 이게 일본 그 왜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뭐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검은 색깔 삿갓 막 해가지고 막 칼 들고 막 창 들고 막 이렇게 찌르는, 이렇게 막 그 맞추는 게 있어요. 뭐 뭐라 해야 되지? 그런 행사 그 뭐 군무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그냥 동작들을 맞춰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고 어떤 시점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예. 되게 나름 재밌었죠. 거기 가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굉장히 만나게 되고, 제가 엑스트라 알바하면서 드라마에 한번 하반신 정도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뭐 딱히 나온 거 없었어요. 네, 손가락은 저도 몰라요. 왜 다쳤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말할게요. 손가락은 왜 다쳤는지 모르겠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피가 나가지고 제가 밴드를 붙였어요. 네. 그날 또 이제 드라마 찍는 날은 그 봄 씬을 찍는데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장만 입어야 되는데 정장만 입고 와 진짜 한 12시간 가까이 찍었거든요. 12시간 가까이 찍으니까 오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거 진짜 막 손난로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막 구두도 신고 있어가지고 거기 막 바깥 야외 촬영이었거든요. 막 돌길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막 구두 한 발짝 한 발짝 그 디딜 때마다 진짜 발이 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무슨 드라마인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거 봐도 어차피 몰라요. 몇 탄지도 몰라. 네, 어쨌든 40분 되면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찾아봐도 어차피 못 찾는다니까요. 진짜 못 찾아. 절대 찾을 수 없어. 나만 알았어 진짜. 저는 어디서 어느 상황에서 걸렸고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그 당시는 기억이 나니까. 아니 진짜 못 찾는다니까요. 그거 진짜 못 찾아. 선물 안 줘요. 그 찾으면 혼낼 거야. 그리고 그 시간 그런데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나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찾아보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난 여러분들한테 또 피해 주는 것 같아서. 어쨌든 40분이니까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통장 비밀번호 때문에 통장이랑 도장이랑 신분증을 은행에 챙겨가야 되는데 통장은 챙겼는데 도장이 앞만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서랍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고
그래서 거실 서랍, 안방 서랍, 막 내 방 서랍 막 다 뒤져봤는데 없어서 망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원래 있을 서랍에 구석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짜증나 이러고 지갑을 챙기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학생증이 들어있나 딱 봤는데 그러게 또 지갑에 그렇게 잘 있던 매일 있던 학생증이 없는 거예요. 내 책상에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찾으려고 하는데 책상은 이미 전날 밤에 그 예술의 혼을 불태운 흔적들이 종이에 막 쌓이고 완전 엉망진창이었던 책상에서 겨우 학생증을 찾아 밖으로 나왔어요. 집에서 5분 거리에 작은 축산 농협이 있어 걸어가다가 이곳에서는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20분 거리를 걸어 굉장히 큰 농협에 갔습니다. 가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 번호표를 뽑았는데 대기 인원이 9명. 또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은행원 분이 너무나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은행원 분께 딱 얘기하고 학생증을 딱 보여줬는데 학생증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을 보시더니 만 18세부터 본인이 되고 지금은 부모님이 오셔야 된다고 도장이랑 학생증을 찾는 시간, 걸어간 시간, 기다린 시간 거의 총 1시간을 1년 차이로 그것도 나이 차이로 그냥 날려버렸어요. 어이없죠? 분명 인터넷에 미성년자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만 18세였나봐요. 너무 허무해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막 이제 좀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맞죠? 사실 물건 찾는 것도 원래 있어야 될 때 안 보이면은 굉장히 짜증나는데 이렇게 허탕까지 치면 진짜 그날 하루 뭔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끔 이런 일이 있나요? 그쵸, 완전 걷기 운동만 하셨죠 이분은.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뭔가 어디 가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 때 막상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은 진짜 그게 되게 굉장히 짜증나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지갑을 항상 이렇게 뭐 들고 다닌다거나 이제 보안 카드 같은 거 항상 들고 다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민증이랑 보안 카드나 뭐 이런 걸 사진에 다 찍어놔요 미리 핸드폰에. 그리고 그거 보면서 막 보내야 될 거는 계좌이체하고 나 민증 같은 거 안 들고 왔을 때는 그냥 그런 거 보여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보안 카드